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BBS 불교방송 기자, 언론인으로 생활해 왔고요. 특히 박경수의 아침저널 시사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을 텐데 4년 남짓 진행하면서 또 대중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입니다. 2015년 여름쯤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이 지상파 첫 인터뷰를 한 이후에 좀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됐어요. 100일이 안 돼서 지방으로 좌천이 됐고요. 촛불혁명 이후에 다시 서울로 컴백해서 보도국장 자리에 올랐지만은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 언론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마포가 고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이 마포미래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마포의 미래를 설계해 왔는데요. 이번에 민선 9기 지방선거에 마포구청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BBS 불교방송에서 기자로 이제 언론인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 형님의 영향이 컸어요. 형님이 이제 그 한겨레 신문 기자 활동을 먼저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언론인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형님은 지금은 이제 이 현역에서는 떠났고, 지난달이죠. 한겨레 신문 대표 이사로 또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BBS 불교방송에 입사한 게 1994년이니까요. 퇴사하기까지 한 30년 가까이 이제 기자 생활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취재의 일화가 있다면 뭐니 해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입니다. 2002년에 이 노무현 캠프를 취재하게 돼서 1년 가까이 노무현 후보를 밀착 취재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몇 년 전이죠.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고인 옆에 서 있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또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만났죠. 당시에는 시민단체 국민의힘일 거예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는 관계가 없는데 국민의힘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노사모였으니까 당시 닉네임이 아마 쌀이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저는 취재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한 제가 이 취재, 필드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부장이 되면서 이제 데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제 편집, 여러 가지 뉴스 편집에 대한 일을 맡게 됐을 때 제가 시사 프로그램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한 2년 박근혜 정권 당시죠. 정치부장으로서 또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제가 2번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중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정치인들이 출연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단골 출연자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또 이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시련이 따라오게 돼요.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터뷰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제가 섭외를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첫 지상파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100일이 채 안 돼서 제가 지방으로 좌천이 됐고요. 또 촛불혁명 이후에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다시 서울로 컴백해서 보도국장이 됐지만 이 시즌2를 진행하던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결국 언론을 떠나게 되는 이 정치적인 시련과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많이 안타깝고요. 언론인으로서 정년을 맞지 못한 그런 회한이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아침저널 박경수입니다라고 하는 제 책인데요. 그 책에는 제가 방송에서 겪었던 일과 함께 이런 정치적인 시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전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의 얘기를 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두 가지.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인연, 그리고 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인터뷰 그 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12.3 내란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2.3 내란은 이 시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하면서 제가 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하는 걸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그 새 민주정부를 세우면서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허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결국 진짜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내란 사태가 사실 나타난 건데, 저는 그 시민단체 이제 마포 미래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사실 마포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지만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시민들과 사실 투쟁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이 변화라고 하는 걸 제가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이 마포구청장에 도전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시민들은 사실 이 지방 권력의 교체만이 아니고요. 지방 정치 자체의 교체, 지방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사실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2.3 내란 이후에 가장 근접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아닙니까? 기초단체장 출신의 첫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님의 사실 무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구청장에 도전하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게 지난 5일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뒤에 있는 이 평화의 소녀상에서 했거든요. 몇 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왜 거기서 했느냐?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의 이 어떤 굴곡의 역사를 담고 있는 아픔인 동시에 우리의 교훈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극우 인사들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위협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극우적인 이 흐름의 정점이 바로 12.3 내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소녀상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공약은 그래서 생활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중앙정부는 이제 복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방정부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소통과 분권인데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필요성이 사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생활 민주주의의 복원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공약은 이 생활 문화 시대의 개막입니다. 생활 체육, 생활 스포츠는 이제 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만 문화에 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문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생활 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이 공공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뭐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유휴 공간을 잘 찾아서 마포에도 많습니다. 어린이 예술 교육이라든가 또 예술 뭐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운영을 해야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적인 소양을 길러나갈 수 있는 사실은 생활 문화가 안착이 된다면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12.3 내란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밖에 이제 제가 마포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59년 또 저희 집안이 이제 150년 가까이 마포에 살아왔기 때문에 마포의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도 복원하고 싶고요.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세심한 행정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또 후속 공약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암동 주민들이 제가 성산동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는데요. 상암동 주민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 생활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죠.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또 국회가 입법 활동을 하더라도 이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구정은 바로 소통 그리고 열린 행정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소각장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서로 책임을 미룰 정도로 애매모호하고 그 과정이 불투명해 보이는 정책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행정소송으로 서울시가 그 정책을 접었습니다만 이 소각장 부분이 바로 저는 이 생활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기자분들이 잘 모르지만 성산동, 망원동, 상암동 일대 주민들이 소각장 문제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면 도화동, 공덕동, 아현동 주민들은 갑자기 가로수가 베이고 소나무가 심어지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또 소나무가 고사했어요. 이거 역시 사실은 이 불통, 닫힌 행정의 아주 전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정책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시스템, 소통과 분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공약, 생활민주주의의 복원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마포가 점점 젊어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물론 좀 갑쪽이 더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에요. 그거는 홍대의 또 젊은이들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연세대, 또 서대문에 있습니다만 또 마포의 서강대, 홍대, 대학생들도 1인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생활 문화 시대의 개막이 바로 이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청년주택도 많이 짓고 있고요. 또 이 신혼가구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염리동에도 또 이 청년주택을 짓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퇴직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문도 많이 받거든요. 자문을 받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마포 곳곳에 공공용지라고 하더라고요. 마포구가 소유한 또 일부 서울시가 소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포구가 소유한 공공용지가 좀 있어요. 아현동에도 있고 또 상암동에도 있고 구단지 앞인데 또 용방동에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실 서울 특히 마포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시민들의 편익,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면 굉장히 머리를 짜내야 하는데 이렇게 공공용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행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공론의 장 속에서 의견을 모아서 마포구가 소유한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생을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 아현동과 상암동 어떻게 보면 마포의 동쪽과 서쪽이잖아요. 아현동에 보면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해가 심하죠. 근데 이제 이 공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거기에 아현 정보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굴레방딸이라고 하는데 아현 정보학교가 환경도 좋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현 정보학교를 상암동에 있는 이 서부면허시험장 그쪽으로 서부면허시험장도 마포구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일부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아현 정보학교 부지에 공원을 만들면 아현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은 이 공간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 지하에 좀 주차시설까지 갖추게 되면 주변에 또 아현시장,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상암동 그 서부면허시험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암동의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서면 이제 환경이 좋지 않아진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은 저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민생과 관련된 저의 구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이제 명함 인사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점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 듣다 보면 제가 몰랐던 부분, 이를테면 어디 뒷골목에 하수구 냄새가 참 많이 난다. 사실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구정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겨울에 얼음이 오는데 염화칼슘이 비치돼 있지 않아서 지나다니기에 참 어려웠다. 또 넘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와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취재할 때 느꼈던 좀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인데 이게 언론과 정치가 그렇게 또 다른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마포구청역에 가보니까 층계가 굉장히 길어요. 한 30개 정도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겹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그래서 아유 힘드시죠 하니까 여기 좀 에스컬레이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 주민들의 요구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 클린 행정이 이 마포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성산동에 선거사무소를 내니까 성산동, 망원동, 상암동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상암동 분들이 특히 하시는 얘기가 소각장 또 지어야 되냐. 서울시에 이 쓰레기가 넘치는데 소각장을 안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이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그 이미 행정소송으로 서울시가 패소를 했고 서울시가 이 포기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들과도 좀 얘기를 나눠보니 이제는 서울시에다가 소각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인구 밀도가 좀 낮고 사람들이 없는 이런 쪽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마포구는 직접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포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우리 지역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 내란으로 인한 이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이 지방정치 변화에 대한 열정 이 부분이 결국 제가 마포구청장에 도전한 이유가 됐고요.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생활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구체적인 뭘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일례를 하나 든다면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부근에도 이 극우적인 현수막들이 걸려요. 교육적으로 참 좋지 않은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행정력이 저는 발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민주 시민에 대한 교육.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린이들 또 학생들만이 아니고요. 이 지역 주민들도 다시 한번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함으로써 민주 시민 의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저는 건전한 구정 그리고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민주주의의 복원이 제가 마포구청장을 도전하게 된 이유인 동시에 앞으로 마포구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키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선 구기 지방자치의 화두는요. 지방 권력의 교체만이 아니라 지방 정치의 교체 변화입니다.
기초단체장 출신 첫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님의 무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 역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맥을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생활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생활문화시대를 여는 마포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할 이 박경수가 마포의 새 아침을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